예, 자 1번 고용인 고용에 따른 개공의 책임. 밑에 이제 왼쪽에 고용인, 오른쪽에 이제 개공 이렇게 돼 있네요. 고용인이 민사 책임이 있나요? 예, 고용인은 무슨 책임이 있죠? 과실. 그 다음에 개공은 민사 책임이 어떤 책임이 있죠? 무과실. 그러니까 오른쪽 게 무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개공에 우리 형사 책임으로는 해당 주에 규정된 징역형만 아니면 벌금형만. 벌금형.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만 오로지 봤죠? 오획수 문제 내려보시고요. 개공은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OX. X.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때 개공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 틀리신 분만 별표 2개 하시고요. 맞추신 분들은 언제나 맞추시니까 안 하셔도 되고 틀리신 분들만 별표하십시오. 틀리신 분들은 꼭 틀려요. 이게. 두 번째,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힌트 먼저 드릴게요. 자격 취소는 징역형이 와야 됩니다. 그게 힌트예요. 예. OX, O. 그래서 고용인이 뭘 잘못했는데 개공이 징역형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X. 등록은 취소됩니다. 예, 고용인의 행위가 등록 취소할 만한 사유면 취소해야지. 자, 네 번째,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공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다. O. 징역형은 오지 않는다 그랬죠? 밑에 보니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다. X. 벌금형은 선고될 수 있죠. 뭐를 게을리하면 벌금형이 선고되죠? 고용인에 대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면 벌금형 선고되죠. 예. 밑에 고용인에게 행정형벌이 선고되는 경우, 그러니까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형, 벌금형 뭐 이런 거를 말해요. 선고되는 경우 개공에게는 언제나 벌금형이 선고된다. OX. X.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뭐 하면 그러하지 않죠?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죠? 예. 마지막 양벌 규정으로, 양벌이라는 거는 이제 고용인도 처벌하고 개공도 처벌하는 겁니다. 양벌 규정으로 개공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대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OX. O. 왜 해당되지 않죠? 300 이상이구만. 양벌 규정은 우리 대법원 판례가 결격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죠. 그것도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참 잘 나오는 지문이죠. 자, 누누마자 이번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인장 배우셨어요. 이제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상업동기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뭐를 우리가 등록해야지요? 법인의 인장. 예, 법인의 인장. 예, 그다음에 이제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이나 아니면 누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어요?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옆에 보니까 등록은 어디다 해야 돼요? 똑같죠. 위에 거하고 땡땡 해주시면 돼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개인들은, 자연인들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이 성명은 실명일 수밖에 없죠. 예, 실명이 나타나는 인장이어야 하는데 사이즈 제한이 있어요. 개인들은 얼마에서 얼마? 7, 30, 7에서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자, 밑에 OX 문제.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요건에 해당한다. OX. 요거 별표. 인장은 무조건 업무 개시 요건에 들어가고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OX, X.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요? 왜 안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정답 아직 안 나왔는데.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비인감을, 막도장을 등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 안 돼요. 그럼 누구만 가름이 되는 거지? 법인만이에요. 법인만. 작년 본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세 번째, 인장을 분실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등록 인장을 분실했다고 생각하셔야 돼. 7일 안에 등록관청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OX, X. 자, X. 왜 틀렸을까요?
변경 등록이 맞습니다. 변경 신고하지 않는다. 네. 그거 틀리신 분만 채색하시고 별표. 변경 신고 자리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틀리신 분만 하시면 돼. 맞추신 분들은 언제나 맞춰요. 이런 함정에는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틀리신 분들은 언제나 틀려 또. 자, 인장은 변경 뭐 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예요. 7일 변경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지문. 자, 노마자 3번의 명칭 관련한 의무. 자, 거기 자기는 뭘 해야 되는 거고 부자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줄에 보면 개공이 가로에다가 그 개공의 성명을 인식 가능한 크기로 표기해야 된대요. 가로가 어디예요? 간판. 간판. 오른쪽 끝에 제재는요? 백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부자기 쪽에 내려가 보면 네 번째 줄, 가로에 들어가는 사람은 문자 사용을 절대로 하면 안 된대. 그 가로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죠? 개공이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죠. 개공이 아닌 자. 제재는요? 1년 1천. 개공이 아닌 자는 1년 1천. 자, 문제 보겠습니다. 종별에 따라 사무소 명칭은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X. 그런 뜻 아닙니다. 명칭을 모두 동일하게 하면 그 구별이 안 되잖아요. 사무소 명칭이 모두 똑같으면 어떡해. 그죠? 대신 문자를 포함해서 사용하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특정할 수 있는 뭐 단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죠. 두 번째, 모든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 혹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거 힌트 하나 드릴게요. 맨 앞에 모든이라는 게 좀 신경 쓰이네. 일단 잘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돼. OX, X. 자, 왜요? 부칙개공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선택할 수 없죠. 부칙개공은요. 자, 세 번째. 개공은 모든 5개 광고물에 여기도 모든이라는 단어 좀 신경 쓰인다. 그렇죠? 개공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OX, X. 자, 뭐가 틀렸어요? 모든 틀렸죠? 그럼 모든을 뭐로 바꿔야 돼? 간판, 모든 간판. 간판에만 표기하는 거지 광고물 전체에다가 성명을 표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밑에 쓸 수 있으면 O, 쓸 수 없으면 X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명칭이 중개사무소 명칭입니다. 행운 부동산 중개사무소. O. 여러분한테 행운이 있길 빕니다. 무슨 행운이요? 합격. 삼성부동산 X. 뉴월드 공인중개사 X. 대박 부동산 컨설팅 주식회사 X.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 대박 부동산 컨설팅 주식회사를 지금 나와 있는 거 단어를 다 쓰고 쓸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보세요. 대박 부동산 중개 컨설팅 주식회사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근데요, 중개라는 단어를 컨설팅과 주식회사 사이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대박 부동산 컨설팅 중개 주식회사 이렇게 재작년 본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OX, X. 왜? 여기 5자 다 들어갔구만. 이거는 뭘 중개한다는지 알 수가 없지. 그죠? 컨설팅을 중개한다는 건지 부동산을 중개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는 하나의 명사예요. 단일 명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는 단일 명사. 중간에 뭐 끼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뒷장 넘기시고 노마자 4번의 이전 신고. 자, 이전 신고는 오늘 배우신 건데 관내에서 움직였을 때, 관외로 움직였을 때가 있고요. 관내에서 움직였을 때 원칙 어떻게 하고 예외 기재사항 변경 후 교부한다 그랬어요. 원칙은 원칙 등록증 재교부. 원칙은 등록증 재교부. 자, 하단 박스 외로 이제 움직였대요. 무조건 끝에 뭐 해줘야 돼? 등록증 재교부. 그래서 밑에 줄 가로에도 등록증 재교부로
쓰셔야 되고요. OX 문제 첫 번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며칠 안에?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이전 전, 이전 후에서 이전 후. 자, 두 번째. 중개사무소 이전의 경우 항상 등록관청은 변경된다. X. 세 번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시 항상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X. 자, 노마자 5번 휴폐업. 자축의 휴업은 몇 월 초과할 때 신고하죠? 3월이에요? 6월이에요? 3월입니다. 3월. 6월 조심하셔야 돼. 3월 초과할 때 신고하라고. 그 다음에 밑에는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6월. 그거 3하고 6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밑에 OX 문제. 휴업 중 업무 재개 시 항상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OX. X예요. 자, 왜 X?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휴업이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를 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고된 휴업을 재개할 때만, 신고된 휴업의 경우에만. 그래서 이것도 별표. 아주 잘 나오는 함정이에요. 두 번째. 개공이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항상 신고를 해야 한다. OX. X라 그랬죠. 언제만 신고한다고요? 3월 초과. 그 지문도 별표. 자, 세 번째. 휴업 기간은 개공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네,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몇 월 이내에서만 해야 돼. 6월 이내. 밑에 폐업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나? 폐업을 언제나 가능한가요? 네, 내 맘이죠. 폐업하겠다는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불가하다. OX, X. 업무 중지 중에도 폐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등록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별표.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네. 자, 마지막. 개공은 가로 폐업 취소된 경우에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하래. 하나 남았네. 이전이죠. 이전 들어가야 돼요. 노마저 6번 중개계약. 세 번째 줄 성격. 일반 중개계약은 그러니까 독점성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독점, 비독점. 비독점. 네, 전속은 독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시다 보면 표준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계약서 사용의 의무 없음이라고 쓰시고, 전속은요? 있음. 그 다음에 계약서는 우리 밑에 보면 전속은 몇 년? 3년. 원본, 4번? 원본. 위에 하나 빈데 하나 있네. 서면 체결만 가능. 뒷장. 전속중개계약에 이제 체결됐을 때 개공은 동그라미 2번. 체결 후 며칠 안에 정보 공개? 7일. 비공개 의무는 의뢰인이 뭐 했을 때? 비공개 요청했을 때. 그리고 4번 업무 처리 상황을 우리 수시로 알려줘야 되죠. 문서로. 얼마나 자주? 2주에 1회 이상. 2주에 1회 이상.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6번 전속중개계약의 계약서의 보존은 몇 년? 3년. 자, 의뢰인 쪽으로 내려오고요. 위약금은 보수의 몇 %를 주라는 거죠? 100%. 동그라미 2번 소요비용은 중개보수의 몇 % 범위 안에서 정산? 50%.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내에 어떻게 했을 때 소요비용을 주고받아야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스스로라고 쓰시면 되겠다. 스스로. 그 스스로라는 표현은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아요. OX 문제 첫 번째.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 체결이 가능하나? 구두 체결 가능합니까? 예.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작성해야 한다. O. 요거 별표. 두 번째. 전속 중개계약은 요식 계약입니까? 그러면요? 분류식. 요것도 별표. 세 번째.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7일 이내 문서로서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신고해야 한다. OX. 그러니까 신고는 관청에다가 알린다 이거예요. 관청에다가. 예. 여러분을 믿고 답변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믿고. OX, X. 그런 거 우리 배워본 적 없잖아요. 뭐 이런 거 신고하고 그러면 등록관청 업무 마비지 뭐. 이런 거 쓸데없이 뭐하러 신고해. 두 번째.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장이 실제로 권장하고 있나요? O예요.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의 의무가 없을 뿐이죠. 밑에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여부는 임의적 사항이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일단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 전속 중개 계약의 체결 여부를 물었어요. 체결 여부요. 임의적 사항이래. 5예요.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는 의무죠. 근데 이거는 체결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자, 밑에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거래정보망, 지정요건. 예전에 우리 뭐 다 배우셨던 거니까 보죠. 동그라미 1번. 거래정보망에 그 가입 이용 신청을 하려면 전국에서 개공 몇 명한테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돼? 500. 이때 이 500은 몇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받아야 돼? 2개. 그 다음에 한 시도에서 최소한 30명 이상의 개공이 이용 신청을 해야 되고. 2번 정보처리기사는 몇 명 확보? 1명. 3번에 누구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 거기 개공이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박스는 왼쪽에 그 개공이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우리 거래정보망에 그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 떨어지는데 이게 뭡니까? 업무정지. 업무정지 채색 별표 2개. 업무정지 중에서는 그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거래정보 사업자 즉 운영자는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하나여 다르게 차별. 그러니까 하나여하고 차별적하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것도 우리 전체 채색해 주시고 별표.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이 뭔가 설명 다시 드리고, 제재는 이거에다가 1년 1천이 이렇게 병과되거든요.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걸리면 어떻게 해야지? 지정 취소. 지정 취소에다가 1년 1천.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1천. 자, 문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은 신청일로부터 며칠? 30일 내.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은 지정받고 몇 월 안에? 3월. 그 3자하고 30일하고 그 30하고 위치 바꾸는 건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두 번째,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몇 년 안에 설치 운영해야 돼요? 1년. 그 다음에 그 밑에는 502, 30 아까 들어간다 그랬죠? 자, 밑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통신사업자입니다. 통신사업자. 통신사업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해야 된대요. OX. O. 이거는 국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밑에 법인인 개공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X.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법인은 겸업제한 권리잖아요. 거래정보사업에 없죠. 그래서 법인인 개공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X. 그러나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러면 맞아요. 근데 중개법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법인인 개공은 중개법인이잖아요. 겸업제한에 걸려서 X. 그 문제 별표. 두 번째, 반대로 물어볼게요. 법인인 개공도 중개업 등록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네.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도 중개업 개설 등록 요건을 갖추면 중개업 등록이 가능하다. OX. X.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별표하시고 그 두 개가 반대로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똑같은. 요건을 갖춰도 안 돼요. 왜냐면 겸업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중개법인하고 거래정보사업이 안 되니까. 이거를 여러분 쉬는 시간에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안 되는지. 마지막. 부칙개공은 반드시 거래조망에 가입해야 한다. OX, X. 그런 거 없습니다.